논어 131번째 시간 헌문편의 36장에서 38장까지입니다. 36장 호괄 이덕보원이 하여하니 있고 자왈 하이보덕고 이직보원이요 이덕보덕이니라.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덕으로 원망을 갚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덕에는 무엇으로 갚으려고 그러느냐? 올고듬으로 원망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아야 하느니라. 이런 얘기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여기에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으라, 그런 말이죠. 이덕보원은 이 덕이 은혜로 뭐가 있죠? 은혜. 원수를 은혜로 갚는다. 이거 참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거 훌륭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그거죠. 원수를 은혜로 갚는다는 말은 멋있어.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갚겠어요? 원수를 은혜로 갚으면 그 한 단계에는 은혜는 뭘로 갚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수는 정직, 정의, 올고듬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올고듬, 직자를 보통 정의 해석을 하지만 원망을 감추지 않는다. 솔직, 원망을 감추지 않는다는 말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을 준 사람한테 받은 상처, 원망스러운 감정, 이걸 마음속에 품어두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죠. 상처를 감추지 말라는 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척검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직자의 폭넓게 읽어지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덕보원, 원수를 은혜로 갚는다는 말은 굉장히 빛나고 멋있는데 이게 위선일 가능성이 높죠. 이직, 올고듬으로 원수를 갚으다는 말은 정당하고 제대로 된 것이긴 한데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분명히 직으로 원망을 갚고 덕에는 덕으로 갚으라 했다는 걸 명확히 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7장입니다. 자왈 막아지야 부인저 자공할 하위 기 막지자야 이니 있고 자왈 불언천하며 불의니요 하악이 상달하노니 지하자는 기 천호인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자공이 그 말을 듣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해서 선생님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하악해서 상달을 하였다. 나를 알아주는 것은 하늘일 것이다. 여기 기호 아마 추측의 뉘앙스죠. 하늘일 것이다. 여기서 지는 인정하다, 알아주다, 뭐 그런 의미가 강하죠. 공자가 표현한 것은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자신을 쓰지 않아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인사, 하학, 인사, 사람 세상살이에 관계되는 것, 뭐 실용적인 지식 또는 도덕의 기초 이런 것에서부터 배워서 위로 하늘의 이치까지 통달을 했다. 뭐 이런 뜻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하학에서 그치지 않고, 하학만으로 사실 세상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하학에서 그치지 않고 이 바닥에서 시작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끊임없이 배워나가 이 점점 더 높은 곳에 도달하면 할수록 남을 의식하는 일이 적어지고, 또 다른 생각이 줄어들면서 하늘만이 자기를 그 이해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뭐 그런 거죠. 이건 무슨 뭐 착각이라든가 뭐 오만스럽다든가 그거와 좀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달하게 되면 불원천하고 불우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어떤 경지일지 간단히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되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시간적으로 크게 느리고 이게 몸에 배면은 이런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늘이 나왔죠. 하늘. 자기를 알아주는 것과 하늘 연관을 시켰어요. 옛날 사람들이 학 또는 언 이거 얘기만 하면 이 천하고 연결을 시켰는데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이 고대는 이 천이라는 것이 사상이건 뭐 철학이건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고대인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태라서 일상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그런 뭐 일종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져 생활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헤아리기 어려운 고대의 가치관이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자는 하학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로 보고 상달을 이제 리로 봤죠. 근데 이게 사실은 두 개로 보이지만 두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 가운데 일이 있고 일가 있고 그 사를 공부하면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고도의 수준 높은 거를 이제 주자는 상상하고 있었던 건데 상달은 아마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달을 뭐 이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고온한 뭐 형이상학적인 걸로 보지 말고 일단 나라를 돕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큰 뭐라 그럴까 뭐 의미라 그럴까 그런 걸로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나 학문이라는 건 생각보다 좀 오묘한 것이어서 쓰임새를 추구를 하죠. 유학의 특히 쓰임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쓰임새를 추구하다가 결국 쓰이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서 대가나 보상, 좋은 결과 이런 게 없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이 어떤 그 만족 거기에서 어떤 보람을 찾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읽는 독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백료 소 자로오 개손이언을 공백료 자로 개손이언을 자복 경백 이고왈 부자 고유 혹지어 공백료 하나니 오력이 유능 사저 시존이다. 자왈 도지장행 야여도 명야며 도지장패야여도 명야니 공백료 기여 명하리오. 등장인물이 아주 많습니다. 공백료가 자로를
개손 씨에게 참소한 거죠. 헐뜯은 거예요. 참소를 했더니 자복 경백이라는 사람이 선생님께 알려준 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알리면서 말하였다. 부자에서 부자는 개손 씨입니다. 부자가 진정 공백료의 말에 혹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힘이 공백료를 시조의 시체로 진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행장행 미래형이죠. 도가 행해지는 것도 명일 것이며 도가 실행되지 않는 것도 명일 것이다. 공백료가 명을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대충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백료란 사람이 자로와 함께 계시 집안에서 일을 하던 시기의 일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게 자복경백이 나오는데 이 자복이 시고 이 경은 시호고 백이 자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 죽고 사후에 편집됐기 때문에 명칭을 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손씨죠. 개손씨가 공백료의 말에 확실히 넘어가서 자로를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지라는 게 자복경백은 자기의 힘으로 공백료를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사저시조라고 했죠. 이 사라는 건 처형한 시신을 진시라 그러죠. 처형한 시신을 그 3일 동안 늘어놓는 걸 얘기를 하죠. 대부 이상 벼슬 높은 사람은 이 조정에 3일 동안 늘어놓고 사들은 시장에 3일 동안 늘어놓기 때문에 사저시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주자내용을 읽을 때 부자 고유 혹지어 공백류 이렇게 끊었죠. 근데 이거 끊을 때 부자 고유 혹지에서 문장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공경백이 그 선생 공자에게 말씀드리면서 개손씨가 그 확실히 자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문장을 끊는 거죠. 제 힘으로 공백료를 사저시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문장은 더 순합니다. 훨씬 문장이니까 편하죠. 여기서 사저시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처단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계시에게 자로의 무고를 밝혀서 자로가 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혀서 계시가 공백료를 처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시조란 말이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는 시와 조 이렇게 나누는 거지만 시조가 한 단어로 이 시장에 있는 조정의 어떤 그 관소, 시장에 있는 조정의 그 관청을 한 단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참조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자가 명을 얘기를 하죠. 참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일이 행해지는 것도 명, 일이 행해지지 않는 것도 명. 이걸 일을 도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죠. 행해지지 않는 것도 이제 명이라고 했습니다. 문맥을 좀 찬찬히 읽어보면 공자는 공백료의 참소와 그 결과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로가 어떤 일인가를 도모를 했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도 명이고 반대로 일이 실패한다면 그것도 명이어서
공백류와는 아무 상관이 일이 되건 안 되건 공백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와 진행은 공백류의 참소는 전혀 고려 요인이나 여기에 계제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자가 재밌는 추론을 합니다. 자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공자가 이렇게 말을 완곡하게 하는 것일까? 돌려서 하는 것일까? 자로는 공실, 왕실을 높이고 여기는 이제 개손시로 얘기하는 사가를 낮추려는 노력해라 음모 계획을 수립했던 거죠. 어떻게 사가를 제거할 일을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공백료가 알고 개손씨한테 얘기를 한 거죠. 개손씨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듣고 이 자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죠. 이제 자로의 일을 공자는 이제 도로 표현을 했고 여기에는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 약간 추상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로는 공실을 높이고 사가 신하의 집안이 이 나라의 국정을 잡고 있는 게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의로움은 인간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니까 행하고자 했는데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툴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이 알 수도 없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군자는 의를 통해서만 이 명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의가 실행이 다 되지는 않죠.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의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명이 있지 않은 것이죠. 명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의가 실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의가 실행이 안 되면 여기는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이 안 돼서 물러난다고 원망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마음속에 품었던 의는 그대로 간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을 통해서 오히려 의를 알 수가 있다는 것, 그걸 이제 공자가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소인들은 의를 통하지 않고 지력, 지식과 힘으로 뭘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명을 탓하죠.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군자의 태도를 얘기한 거죠.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런 얘기를 의를 얘기하고 도를 얘기함으로써 이 자로가 이 자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할까봐 이제 위로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자복 경백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위로해줬다. 그런 의미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131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